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자 최고께서 자리를 잘못 앉으셨는데 저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호통을 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야당한테 화내고 언론한테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냅니다. 온갖 원색적인 표현도 모자라서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이미 4년째 실거주 하지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릅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느닷없이 설탕세 끄집어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부담금인데 세금이라고 했다고 언론이 왜곡한다고 화를 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캄보디아로 폐가 망신 운운한 것도 대상부터 틀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흑사회, 삼합회 등 중국계 범죄 조직이 들어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대로 따지려면 중국어로 중국에 따졌어야 합니다. 중국이 주범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입니다.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호통부터 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뺨 맞고 엉뚱한 국민에게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무능본색입니다. 관세 협상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해를 풀었다는데 미국은 관보 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 한 통 못하고 있습니다. 한라인을 자랑하던 국무총리도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라인 자랑하더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대미 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 밝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못했으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계획만 있다면 야당도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큰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사가 미국 연준 의장에 지명된 것도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통상 외교의 실패는 기업과 온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방구석 여포 소리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백현동의 1233가구 전량 민간임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
성남시장 시절 당시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백현동 민간 임대 아파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1233가구의 90%인 1110가구는 4단계 용도 변경을 거쳐 분양주택으로 전환됐습니다. 소위 옹벽 아파트라 불렸던 백현동 아파트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발생했던 막대한 이익은 성남시 주민이 아닌 민간 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초 1603가구가 국민임대아파트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민간 아파트 86.2%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업으로 발생한 수천억 수익은 성남시 주민이 아닌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재명의 개발 방식, 결국 서민 주거는 짓밟혔습니다. 특정인들만의 돈잔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 유명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입니다. 지난 29일 이재명 정권은 주택 공급 대책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총 몇 프로나 축소하실 생각입니까? 최종 몇 프로를 또다시 민간 분양으로 전환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번에 수익을 챙길 제2, 제3의 화천대유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국민께 얻은 권력, 국민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만 감수한다면 부동산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당시 계속됐던 부동산 실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서민의 삶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 누가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감내한 것이라곤 반성 없는 남 탓뿐이겠지만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냉혹한 현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이양받은 권력,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수익 창출로 쓰신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입당한 지 만 7년이 되었고 횟수로는 8년 차가 됩니다. 저는 이 8년 동안 당 지도부가 단 한 번도 임기를 마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거 많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되레 당원이 선택한 적도 없는 비대위원장들이 슬그머니 당대표직을 차고 앉아서 이 당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 당의 방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쯤이면 당원에 의한 민주정당이 아니라 숨은 권력자들이 지목한 비대위원장에 의한 정치, 그야말로 수렴, 청정, 섭정의 정치, 정당 아닙니까? 숨은 권력자들이 허수아비를 세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대의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사의를 정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자신이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절대 권력인 양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졌던 지난 대선입니다. 제발 자중합시다. 이상입니다. 조광환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8개월을 압축적으로 정리해보면 발언은 오락가락, 정책은 뒤죽박죽입니다. 오락가락 발언과 뒤죽박죽 정책은 외교에서 시작해 경제로 번지고 부동산과 안보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6일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회담이었다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협상은 불과 몇 달 뒤인 지난달 1월 27일 25% 관세 폭탄이 되어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2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환율이 올랐다고 국민 재산의 7%가 날아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고환율은 전 세계적인 뉴 노멀이라며 대한민국 정책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부동산 발언은 더욱 황당합니다. 불과 2달 전인 작년 12월 5일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p 계곡 정비보다 쉽다 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린 건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리더의 말에는 심연의 고뇌와 주춧돌 같은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리더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 통합이고 국민 통합입니다. 새치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것을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혹세무민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영악한 머리로 세상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 누구인지 국민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통령이 되면 알약을 하나 먹습니다. 이 알약을 먹으면 갑자기 눈이 훤히 밝아지고 귀가 번쩍 뜨이고 저 멀리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보이는 듯해집니다. 마치 만물 박사가 된 듯이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이 많아집니다. 온갖 일에 개입을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글도 쓰고 SNS에 댓글도 달고 온갖 일에 개입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심지어 생리대 문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옳습니다. 참모들은 좌지우지 현지와 아부꾼들만 있기 때문에 모두 옳소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설탕세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설탕세가 좀 문제가 있다. 설탕이 들어가는 식품 가격 다 올려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정책 효과는 얻지 못한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무식하다면서 설탕세가 아니고 설탕 부담금인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hir난을 했습니다. 설탕세든 설탕 부담금이든 저소득층의 호주머니 털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노점상에게 자릿세 갈취하는 조폭들이 가서 자릿세 내라고 합니까? 보호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공갈범이 보호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 이제 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막말을 해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온갖 만물 박사가 되어서 세상 일에 전부 개입을 하는데 과연 그게 옳겠습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매여서 국민들에게 지금 삿대질하고 내 말이 맞는데 왜 틀린 소리 하느냐? 야당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해독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좀 줄고 생각을 하는데 나날이 일어나서 그 알약만 먹으니 점점 더 말이 많아질 겁니다. 대통령이 말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정권에 아문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디어 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파포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파포를 따라하다가 잘못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